데일리 이제 피드백을 할 건데 월요일 날에는 잘 해왔는데 오늘은 숙제 상태가 왜 이러나? 윤지는 왜? 숙제가 뭐가 문제인가? 숙제. 아니 왜 말이 없어? 여기 뭐 안 돼 있다고 해갖고 해석이랑 구문 분석 뭐 안 돼 있다 이런 거 표시돼 있어. 어떤 부분이 안 된 거예요? 숙제가 어떤 부분이 안 돼 있냐고. 안 돼 있다고 표시가 돼 있어서. 해석이랑 구문 분석은 안 했어. 전부 다요? 그래? 문수는? 두 장?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개학하고 오늘이 세 번째 수업이거든요. 3월 3일부터 해갖고 그래서 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 하시는 게 조금 이 숙제량이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어떠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윤지는 좀 부담스러운 건가? 어때요? 다른 게 아니고 뭐 매번 이제 이런 숙제나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얘기를 제가 하지만 잘합시다. 숙제는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언제까지 내가 숙제 갖다 얘기해야 돼? 이거 아니잖아. 그지? 이건 아니고 저기 뭐야 제가 이제 뭐 옛날처럼 나 숙제 좀 제대로 해와라 이게 소리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좀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요. 뻔한 얘기 좀 잠깐만 할게요. 결국에 니네가 지금 이제 학원 다니는 이유는 성적 올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실력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고 더 나아가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은 올해 여름방학 시즌쯤에 저랑 이제 면담을 할 거예요. 신청자에 한해서요. 이제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매년 여름방학 시즌 때마다 신청자를 20명 정도를 받아서 입시 상담을 해줘요. 한 사람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입시 상담을 합니다. 그 입시 상담할 때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요. 좀 학생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제가 좀 답변을 해줬어요.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요. 그 궁금해하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학기가 끝날 시점일 거 아니야? 여름방학 되니까. 선생님, 저 수시 가망성이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봐요. 아니면 선생님 저 학종으로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제 생기부 작년 1학년 생기부가 이렇고 그리고 제 이제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또는 가기 위해선 제가 뭐 해야 돼요? 저 지금 정시반을 가야 될까요? 정시로 틀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되게 이제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 이런 거를 근데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게 좀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면 보편적인 입시 정보는 나와 있거든. 유튜브에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어. 근데 나한테 알맞는 입시 정보를 찾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지금 나의 생기부 상태가 이렇고 지금 나의 성적이 이런 건데 내가 원하는 이제 대학이나 과 이게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굉장히 드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좀 맞춰서 이제 제가 면담을 해주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20명 면담을 했을 때요. 학종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친구는 3명 있었어요. 20명 중에 3명, 딱 3명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현 고3인 친구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교과나 뭐 다른 뭐 논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노려볼 만한 애들이 추가로 한 5명 정도 더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입시 상담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수시에 대한 뭔가 이제 그런 이제 가망성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신청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20명 중에 절반도 안 됐어요. 수시로 이제 대학을 쓸 수 있는 애들이 10명도 이제 반도 안 됐던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랑 실제랑은 사실 좀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상담을 해주는데 사실 아주 심플하거든요. 뭐 생기부가 안 좋아서의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뭐냐면 그냥 성적 안 좋아서요. 대부분 그냥 되게 심플해요. 대부분 성적이 안 좋아서요. 본인이 막 3등급 초반이야. 근데 본인은 막 저기 무슨 뭐 중경예시를 가고 싶대요. 막 그러는 거야. 나 자기 중앙대 가고 싶대. 3.2등급인데 미안한데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3.초인데 중앙대를 가려면요. 생기부 아니야. 그래도 중앙대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게 냉정하게 좀 여러분께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본인의 이상은 이렇게 높은데 현실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에 그게 다 어디에서 부딪히는 거냐면요, 성적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성적에서. 대부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입시 상담을 할 때 제가 하든 선웅쌤이 하든 원장님이 하든 이렇게 입시 상담을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한 2.3등급이라 해볼게요. 여러분이 봤을 때 평균 2.3등급이면 굉장히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입시를 상담해주는 입장에서는요, 2.3등급? 좀 애매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2.3등급 받는 애가 저는 뭐 한 국민대 정도 가면은 너무나 만족합니다. 이런 애가 없어요.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2.3이거든? 근데 본인은 약대를 가고 싶대요. 이런 애들이야. 아니 2.3인데 약대를 어떻게 가요, 여러분? 냉정히 말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적에 맞춰서 이제 뭐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냐라고 한다면 갈 수 있죠. 2.3등급으로 갈 수 있는데 본인이 위치한 것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그래요. 모든 학생들이. 내가 그 입시 상담하기 전에 설문지 같은 거를 주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나 지망, 뭐 학과나 이런 거를 쓰라고 해요. 근데 뭐 학생들은요, 한양대가 만만한 줄 아나 봐요. 막 3.5인데 뭐 한양대 써놓고 뭐 중앙대 써놓고 뭐 외대 써놓고 막 그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개나 소나 인서울을 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개나 소나가 진짜 아무런 노력도 없이는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이 대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진짜 잘 하려면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뭐냐? 그냥 진짜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리는 것밖에 없어.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요. 지금 현재 학종 같은 경우는 빠진 것도 많잖아요, 되게. 그렇죠? 뭐 이제 뭐 수상 한 학기마다 쓰는 그 수상 임용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의견도 이제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었고요. 자소서도 폐지됐고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이 빠졌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학종은요, 성적과 세특으로 간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연히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생기부만 좋고 성적이 안 좋으면요, 학종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근데 성적이 좋으면은 학종이든 교과든 논술이든 다른 쪽으로 좀 더 이제 좀 넓게,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포트폴리오가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닥치고 성적이 중요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본인이 이제 지망하는 학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이과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과 기준으로 어떤 게 중요하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수학이 중요하죠. 수학 성적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나 영어, 이제 나머지 과목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2학년 때 일단 성적을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이제 받았던 성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커버가 돼요. 2학년 때 커버가 됩니다. 진짜로요. 본인이 막 스카이 가겠다 이런 목표가 아닌 이상은요, 내가 그냥 인서울에 나름 이제 좀 저명한 대학교들이 있잖아. 그냥 이름 딱 말하면은 누구나 알만한 대학교들, 그런 데를 가는 게 이제 목표다 한다면요, 커버 가능합니다. 2학년 때. 지금 니네가 만약에 작년에 평균 만약에 3등급대가 나왔어. 근데 니네가 이제 올해가 고2가 아니라 고3 된다고 하면 쳐볼게요. 고3 이제 고3이 됐어. 한 니네가 3.5등급 정도 돼. 선생님, 저 중경외시 건동문 라인 갈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당연히 택도 없죠.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제가. 근데 만약에 본인들이 저 작년에 3.5등급 정도였는데 제가 2학년 때 하는 거에 따라서 중앙대나 이런 데를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있어요. 아직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도록 해야 돼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이걸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2학년 때가 성적에 대해서 그 성적 변화 있죠. 성적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가 이때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전에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네. 1학년 때는요. 1학년 특히 1학기 때 있죠. 이때는요, 애들 다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해. 뭐 이거 생기부에 써줄게 뭐 하면 막 다 손들고 뭐 하고 이제 뭐 해줄게 하면 다 하고 다 되게 열심히 합니다. 1학년 때는요. 근데 이제 2학년 딱 됐어. 1학년 이제 1년 쭉 지내고 이제 대충 이제 학교 이렇게 돌아가는 문화도 이제 우리가 다 이미 파악이 끝났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요, 공부를 정말 안 해요, 애들이. 3학년 때는 열심히 해요. 왜? 고3이니까 억지로라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3 때는 애들이 열심히 하고 고1 때는 어떤 마음이냐? 아 그래, 나 중학교 때 뭐 나름 또 잘했었어. 또는 조졌었으니까
좀 고등학교 올라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1학년 때랑 3학년 때는 열심히 하는데 2학년은 그 중간에 있는 어중간한 학년이잖아. 그래서 애들이 진짜 더럽게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성적 변화가 많아요. 실제로. 이때 막 1등급 받았다가 막 3등급 받고요. 거꾸로 3등급 받았다가 1등급 받고 이런 경우들이 태반이야, 태반.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성적 변화가 2학년 때. 그래서 본인들이 각자 작년에 성적이 안 좋았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시기가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2학년 때 성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3학년 1학기 성적 변화가 많이 있느냐? 이때는 별로 없어요. 이때는 또 오히려 별로 없어. 2학년 2학기 성적이랑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2학년 1학기 때 내가 좀 잘 받아놓으면은 2학기까지 가고 이 2학기가 3학년 1학기까지 가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대진고 다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홍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키 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당시 K반이었거든요. K반 우리 학원에서 알바니스만 K반 있잖아. 하위반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대학 소식을 말해줬는데 얘가 동국대 의생명공학과 합격했거든요. 겁나 잘 갔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동국대 혹시 캠퍼스냐? 여기 본캠? 서울 본캠 말하는 거냐? 진짜 서울 본캠인 거야. 합격증을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실 안 믿겼거든요. 얘가 어떻게? 얘가 어떻게 갔지? 솔직히 안 믿겼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랑은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해요. 이제 정시로 간 거니까. 수시로 간 건 아니에요. 정시로 갔는데 근데 이제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친구는 2학년 1학기 때까지 이 성적 변화를 못 만들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2학기 때 이 친구가 정시반에 들어가서 이제 정시 공부를 진짜 죽어라 했습니다. 여기 공부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맨날 막 학원 30분 일찍 와갖고 맨날 뭐 단어 공부하고 있고 막 독해 공부하고 있고 막 하면서 맨날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기 4강실 가고. 그거를 이제 1년 좀 넘게 하니까 결국 좋은 성과가 나왔죠.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학원에 한번 찾아왔는데 졸업하고 만나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너 어떻게 그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냐? 그냥 마음이 되게 쫄렸대요. 이제 뭔가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 입시가 진짜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라는 이 느낌이 들어갖고 이제 정말 죽어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선생님 만약에 우리 후배들한테 뭔가 이런 입시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때 꼭 이 말을 해주세요. 웬만하면 수시로 가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왜? 너무 힘들었던 거야. 요 기간.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대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이때로. 너무 힘들었대요. 정시를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나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1년이라는 기나긴 싸움을 하는 거다 보니까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정신이. 매일매일 죽어라 공부해야 되고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게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간다면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 내신 성적을 잘 따서 무조건 수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앞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취지는요. 취지는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숙제가 안 된 분들은요. 다음 시간이 아니고요. 오늘 내로 마무리해서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두 분요. 아시겠죠? 네. 자, 열심히 하자고요. 열심히. 자, 뭐 제가 또 짬짬이 시간이 되면은 관련된 내용 뭐 한번 얘기 한 번씩 해드릴게요. 자, 여기 할 차례죠. 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1번부터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어법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거 이제 여러분에게 지겨운 거. 자,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 세 가지 있다.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기타. 맨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1번부터 지금 4번까지 있는데 얘가 어떤 거에 관련된 어법인지부터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자, 동사처럼 생겼으면 무조건 동사 관련 어법이라 했어요. 그래서 1번 동사 관련 어법, 그 다음에 4번 동사 관련 어법이죠. 그 다음에 절 관련 어법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가 나오면 절 관련 어법. 여기가 바로 절 관련 어법이겠죠.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기타입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4개에서 출제된 게 동사 관련 2개, 절 관련 하나, 기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풀이 과정. 동사 관련 어법 풀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단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했어요. 구문 분석을 통해서. 맞으면은 수, 시제, 태 세 가지 신경 써야 되고 만약 아니다면 준동사를 써야 되는데 얘는 제가 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요. 웬만하면 능동, 수동 구분하는 문제예요. 웬만하면. 즉
ing 쓸래? PP 쓸래?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출제율이 거의 7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걸 기반으로 요 1번과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번. 자, 일단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여기 동사 나왔죠. here. 동사가 이미 있고요. 얘가 만약 동사라고 친다면 요 중간에 접속사나 의문사, 관계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준동사,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결정적인 단서 here가 나와 있죠. 뭡니까? 지각동사잖아. 그러면 우리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에는 뭘 씁니까? 동사원형, ing, pp 셋 중에 하나를 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토크라는 거는요 말하다인데 이 말하다 토크는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자동사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talk라는 표현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능동형인 talk 또는 talking 이렇게 써야 정답이 되는 거죠. 됐죠? 자, 4번 보자면 여기도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시작 지점이 여기고요. 끝나는 지점이 여기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사를 찾아보자면 일단 are 여기 나왔네요. 동사 나왔고요. 자, 여기가 만약 동사 자리이려면요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콤마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앞에 이미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네요. 어떻게 하라고? 준동사 자리인데 웬만하면 요 문제라고 했죠. 웬만하면. 그렇죠? 근데 뒤를 보니까 wonderful things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무슨 태? 능동태를 써야겠죠. 그래서 sing 이란 녀석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치? 요 과정으로 푸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짜바리들 볼게요. 2번에 기타. 얘는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급 강조 표현이죠. even, still, far, along, much. 얘네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 뒤에 cheaper, 비교급 나왔으니까 비교급 강조해주는 much 쓴 거죠. 문제 될 거고요. 자, 3번 절 관련된 문제. 자, 절 관련된 문제도 제가 이제 푸는 방법을 몇 번 알려줬었죠. 뭘 알려줬습니까? 맨날 설명하는 완수불명입니다. 완수불명. 자, 이게 뭡니까?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다.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다.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왓된 문제가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녀석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게다가 이 얘기를 아예 못 들은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잠깐 보자. 여기 좀 지울게요. 이 절관융합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2학년 1학기까지는 꾸준히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완전한 문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뭐랑 짝이다? 수식어랑 짝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 더 찝자면 접속사까지요. 자,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은 방금 말했다시피 명사랑 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우선 얘네 둘의 개념이 중요한데요.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는 우리 1에서 5형식에 해당하는 문장에서 알맞는 것. 1에서 5형식에 알맞게 쓰여진 문장. 이게 완전한 문장이었어요. 불완전한 문장은 뭡니까?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 명사가 빠져있다는 건요. 명사는 결국 요 세 자리 중에 하나잖아. 주목보 자리 중에. 그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져있는 문장.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봐봐.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형태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수식어나 접속사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영어 문장에 존재하는 성분은 5개밖에 없죠.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없어요. 영어 문장에 존재하는 성분은 이게 다입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형식 구조를 썼어 이렇게. 근데 이 5형식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형태잖아. 그럼 이 완전한 형태에다가 내가 뒤에 뭔가를 더 쓰고 싶은데 그럼 어떤 걸 대입할 거냐고. 대입할 수 있는 게 주어도 안 되고 동사, 목적어, 보어도 다 안 됩니다. 남는 거는 수식어밖에 없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은 뭐냐? 수식어랑 짝일 수밖에 없다. 아니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랑 짝인 거야. 됐죠? 이렇게 된 거고요. 불완전한 문장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자, 내가 3형식 문장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써버렸어. 그럼 어떻습니까? 불완전하잖아요. 왜?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 주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명사잖아, 명사. 자,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명사로 메꿔주는 겁니다. 되니? 그래서 이 전체가 합쳐지면 이제 완전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나눠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없니?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한 게 이제 뭐였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맨날 공식처럼 외우는 게 뭡니까?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 온다? 불완전한 문장 온다. 우리 맨날 중딩 때 배운 거죠. 관계부사는 뒤에 어떤 문장 온다? 완전한 문장 온다. 이거잖아. 우리가 수학 공식 마냥 외운 거야. 근데 결국에 어떠냐?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거든. 됐어? 여기 써놨다시피.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거든. 아니 수식어라는 건 뭐야? 형용사 아니면 부사잖아. 이게 수식어잖아. 여기 부사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완전이랑 짝이라는 거죠. 되니?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이미.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 지금 방금 전 데이비 테스트에서 나왔었던 왓댐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왓댐 문제에다가. 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왓이냐 대시냐라는 문제를 풀 때 일단 문제 의도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왓은 쓰임새가 3가지 정도 있고요. 대는 11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경우의 수를 다 따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관계 대명사 왓이랑 관계 대명사 대시랑 그리고 접속사 대. 딱 요 3개입니다. 3개. 딱 요 3개로만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대부분의 왓된 문제는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저 완수불명을 기반으로 앞뒤를 한번 살펴보자면 관계대명사는 이름이 대명사, 명사니까 당연히 불완전이랑 짝이겠고요. 얘도 이름이 명사니까 불완전이랑 짝이겠고요. 접속사는 제가 완전이랑 짝이라고 했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들이 만들어졌어요. 덩어리들. 이 모든 덩어리의 이름은 뭐예요? 절이죠, 절. 주어동사 들어있으니까. 됐어? 전부 다 절인데 관계대명사 왓절은 참고로 명사절입니다. 관계대명사 대는 형용사절이죠. 앞에 있는 선행사 꾸며주는. 자, 접속사 대도 명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덩어리가 명사니까 누구랑 짝이야? 불완전이랑 짝이어야겠죠. 됐어? 불완전이랑 명사랑 짝이니까. 방금 말했다시피. 덩어리가 형용사야. 즉 수식어죠? 완전한 문장이 와야겠죠. 덩어리가 명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겠죠. 그럼 여러분, 왓댓을 기준으로 앞뒤 문장 구조를 봐봐요. 왓은 둘 다 불완전한 형태거든. 관계대명사는 완전 불완전이고 접속사 대는 불완전 완전이고 전부 다 경우의 수가 다르죠. 됐어요? 이걸로 구분하는 거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자고요. 어떻게 푸느냐? You don't realize. 너는 깨닫지 못한데 뭘 깨닫지 못하는데? 모르잖아. 불완전하죠, 여기까지. 되니? realize의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뒤는 뭐가 돼야 돼? 명사절이 돼야 돼. 명사절.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는 둘 다 돼요. 왓도 되고 대도 되거든. 둘의 차이가 뭐야? 뒤에가 불완전하냐? 완전하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럼 뒷문장을 분석을 해봤더니 Those women are employees. 전치사의 동명사의 목적어. 됐어요?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 나왔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어떻게? 접속사 대를 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절 관련된 건 뭐다? 완수불명으로 푸는 거라고. 됐죠? 모든 절 관련된 거는 해결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이제 이 완수불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요. 이 완수불명에 대한 설명은요. 문법책 어떤 걸 보더라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왜? 내가 만든 말이니까.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해결 다 가능하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다 했고요.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에 바로 나왔거든. 1번 문제. 1번 문제랑 5번 문제 보면 지금 바로 나와 있죠. 왓대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자고. 자, 1번 보면은 여기서 끊어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which teaches하고 나오거든. which teaches? which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 teach는 동사예요. 얘가 가르친대. 그럼 뭘 가르치는데? 없잖아. 목적어가 없잖아. 불완전하네요. 그럼 뭐가 필요해? 명사가 필요해. 방금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뒤에가 완전하면 돼. 불완전하면 왔으면 됩니다. 근데 뒷문장을 봤더니 all humans are interconnected. 이게 수식어. 됐어? 여기 PP니까 보어죠. 그럼 어떻습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네. 이렇게 풀면 되죠. 여기를 볼게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요. 너 더 명확한 게 앞을 보니까 focus on이야. 야, on이야. on.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없잖아. 그럼 어떤 문장? 불완전하죠. 그럼 불완전하니까 역시나 또 명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뒤를 봤더니 others 나왔고 bring 나왔어.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가져다 준대. 뭘 가져다 주는데? 없잖아, 목적어가. 불완전하네요? what. 이렇게. 앞뒤가 다 불완전하니까. what. 됐어?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2번 볼게요. 동사 관련어법. 6번 동사 관련어법. 7번도 동사 관련어법. 됐어?
동사 관련어법 어떻게 하라고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여기 동사 있잖아. as. 그리고 요놈과 요놈 사이에 접속사 없어요. 아까도 말했죠. 콩만은 접속사 아니라고. 그럼 얘는 뭡니까? 동사 자리 아닙니다. 동사 자리 아니면 웬만하면 뭐라고요? ing 대 pp라고. 웬만하면. 알겠죠? 뒤를 봤더니 humanity라는 목적어가 나왔어. 목적어가 있다는 건 무슨 형? 능동형이란 거야. 그래서 ing가 답이 되는 거야. 됐냐? 이렇게 풀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잠깐 건너뛰어서 어디냐? 6번 볼게요. 자,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알려준 적이 있는데 잠깐 보자.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어. 비동사.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써두세요.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을 때는요, 문제 의도가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수일치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동사 문제예요. 비동사 밑줄은 이거밖에 안 나와. 됐어? 그럼 일단 수일치 문제냐 대동사 문제냐를 어떻게 파악하냐. 수일치 문제는 뒤에 보어가 나오는데 대동사 문제는 보어가 안 나와. 됐어?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일단 뒤에 보어가 나왔다. 그럼 수일치 문제니까 주어 찾으면 끝나는 거야. 됐어? 뒤에 보어가 안 나왔으면 뭐야? 대동사 문제니까 뭘 찾아야 돼? 앞에 일반 동사가 나왔냐? 비동사가 나왔냐? 이거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6번 문제로 가볼게. 뒤에 보어가 있나 없나? 뒤를 봤더니 as 원급 as 나왔거든? 얘들아 이거 니네 헷갈려 왔는데 as 원급 as 나오면요 이렇게 생각해라. as 원급 as 나오면 as 다 날려버려. 다 필요 없어 이거. as랑 앞뒤에 있는 as 다 날려버려. 이 as 뒷문장까지 싹 다. 그럼 뭐가 남아? 얘만 남지. difficult 뭐야? 보어잖아. 비동사에 대한 보어. 그럼 뒤에 보어 나왔네? 무슨 문제? 수일치 문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 주어만 찾으면 되겠죠. 그럼 주어가 누구냐? forming 동명사 주어네. 단수치고. 됐어? 이렇게 푸는 거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7번. 7번에 이제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동사 관련어법인데 앞에 보니까 or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 병렬 구조 문제야. 병렬 구조 문제. 자, 병렬 구조 문제니까 얘는 동사형을 찾아봐. tr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pain도 있어요. 심지어 are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사 원형 있고 그 다음에 복수형 동사 있고 ing형이 있어요. 세 가지나 나와 있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나중에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오늘은 좀 빨리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길게요. 병렬 구조 문제는 무조건 해석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얘랑 짝인지 얘랑 짝인지 얘랑 짝인지 해봐야 되는데 근데 팁이 있습니다. 이 접속사랑 가까이 있는 놈과 짝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까이 있는 놈. 앞으로 역순으로 가면 돼. groceries 역순으로 가다 보면 ing가 먼저 나왔네. 그래서 얘랑 짝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웬만하면 병렬 구조는요 가까이 있는 놈과 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일단 팁으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 4번 나와 있는데 3번 형용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무조건 무슨 문제? 형용사 대 부사 문제야. 형용사 대 부사는 어떻게 풀라고 했죠? 형용사가 기준입니다. 얘가 기준으로서 형용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보어 역할하거나 아니면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되면 무조건 형용사가 답이겠죠. 둘 다 안 되면 부사가 정답이에요. 되니?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일단은 보어 자리가 가능한지 봐야 되는데 treat라는 동사는 일단 보어를 안 받아요. 얘는요. 그래서 보어 자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수식어, 명사를 꾸며주느냐 뒤에 꾸며주는 명사가 없네요. 그렇죠? pull 뒤에 명사가 없잖아.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됩니다. 얘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부사가 정답. 그래서 pull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사실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는요 어법 문제로는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어법 문제로 낼 만한 건 딱 하나입니다. 얘 뒤에 완전한 문장 제대로 나왔냐? 그냥 이거예요. 어법 문제로는요. 오히려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는 뭐로 잘 나오냐면요 영작으로 더 잘 나와요. 영작으로.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여기를 좀 보자면 뒤에 그럼 완전한지만 따져보면 되는데 일단 구문 분석을 좀 잘해야겠네요. Every person 주어 나와서 동사가 어디냐? becomes예요. 여기가 동사야. 됐어? 그럼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애가 뭡니까?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뒤에가 완전하냐? 우리가 상호작용한대요. interact는요 누구랑 짝이냐면 interact with야. interact with 누구누구와 상호작용하다. 됐어요? 근데 그 with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원래는 이 with가 여기 있었는데 앞으로 끌려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 4번 문제될 겁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죠. 됐죠? 자, 제가 좀 빨리 이제 하려고 빨리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대충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1, 2번 문제에서 풀면서 핵심은 뭐냐면 동사 관련어법과 절 관련어법을 어떻게 풀어라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해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 어디죠?
지난번에 비교 구문까지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놀이 할 차례가? 세임상의 구분 할 차례인가? 맞아요, 여러분? 122초인가? 맞냐? 어디 할 차례냐? 123, 124? 아, 오케이. 세임상의 구분 할 차례네요.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저는 빈 페이지를 먼저 띄워볼게요. 이 세임상의 구분 원 파트에서 좀 이제 중요한 게 있는가를 좀 보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에 나온 게 형용사 대 부사고요. 케이스 2에는 쓰임상 주의해야 할 부사, 그리고 케이스 3에는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128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전치사 대 접속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유닛 9인데 이제 제목에는 쓰임상의 구분이라 나왔는데 결국엔 이겁니다. 형용사 대 부사 또는 영어로 안 쓸게요. 전치사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형용사 대 부사 이거랑 전치사 대 접속사입니다. 요거예요. 아까 제가 써드렸던 고등기출어법 3개 있죠. 동사 관련, 절 관련, 기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기타에 속합니다. 기타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많이 안 나와. 근데 기타 중에서도 형용사 대 부사는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해요. 얘는 좀 잘 나와요. 얘는. 그러니까 만약에 빈출도를요, 제가 별 5개로 표현한다면요, 동사 관련어법은 별 10개예요. 별 5개를 초과합니다. 그냥 맨날 나와요, 맨날. 그러면 형용사 대 부사는 어느 정도 되냐? 별 그래도 2개 정도는 됩니다. 빈출도로 따지면요. 전치사 대 접속사는요, 별 반 개. 네. 그러니까 굳이 빈출도를 이제 약간 가시적으로 표현하자면요. 그러니까 얘는 잘 안 나와요, 사실. 내신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잘 안 나옵니다, 요즘에는요. 근데 형용사 대 부사는요, 꾸준히 하나씩 나와요, 하나씩 밑줄 쳐서 나오거든. 그래서 볼 건데 사실 형용사 대 부사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거든요. 어떻게 풀어라? 어떻게? 얘를 기준으로 해라. 얘를 기준으로.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보어 자리가 되냐 아니면 수식어 자리가 되냐.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은 형용사, 둘 다 안 되면은 부사.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첫 번째, 형용사 대 부사. 자, 어떻게 하라고요? 풀이법이라고 쓸게요. 풀이법. 자, 형용사를 기준으로 잡으라고 그러죠?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얘가 보어 자리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명사 수식이 가능한지 이거를 따져보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를 따져보고요. 따져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가능한지를 따져보라고요. 둘 중 하나라도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형용사가 답이겠죠. 근데 만약에 둘 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부사가 정답이겠죠. 됐어요? 이거예요. 풀이 과정은 이게 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쌤 여기가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얘가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건지 아닌지 좀 헷갈린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제가 일단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하려면요. 일단 이 보어라는 녀석의 좀 개념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좀 잠깐 써드릴게요. 보통 내가 학생들한테 보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당연히 이제 그 사전적 의미는 맞는데 보충 설명해 준다는 게 뭔데? 뭘 보충 설명해 줘? 보충 설명해 주는 게 뭔데? 보충 설명이 뭔데?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 근데 그 보충 설명이라는 이 말 자체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보충 설명. 아니 그렇게 따지면 관계대명사도 보충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 보충 설명을 하는 대상이라고 칭해져 이렇게 있잖아요. 걔랑 같은 의미를 가져요. 똑같은 지금 이제 말한 거는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반쪽짜리 정답이에요. 반쪽짜리 정답. 예. 자, 지금 이제 문수가 말하기 이제 동격의 개념을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자, 보어라는 개념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보어라는 건 뭐냐면요.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이 상태를 설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쉬운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내가 이제 우리 초딩도 알 만한. 예를 들어 she's a student 쓰고요. she's pretty 썼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 그럼 이제 she's a student는 우리가 흔히 명사 보어인 거잖아. 얘는 명사 보어고 pretty면은 이제 형용사 보어일 거 아니야. 보어에는 종류가 두 개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해석하라고 할 때는 그녀가 학생이다, 그녀가 예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당연히 그게 맞는 거고요. 근데 정확하게 가자면 그녀가 학생인 상태이다예요. 됐어? 상태. 그녀가 예쁜 상태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보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일단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됐어? 일단 이게 기본값이고요. 즉 보어 이 녀석이 보어 자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보어라는 녀석은 종류가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보어는 당연히 주어의 상태를 말해야겠죠. 여기서의 목적격 보어는 당연히 목적어의 상태를 말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쉬운 편이거든요. 얘는 구분이 쉬워요. 심지어 보어를 받는 동사가 이제 이형식 동사죠. 결국에 이 이형식 동사가 이제 좀 정해져 있는 게 많잖아. 예를 들면 뭐 become이라든가 비동사라든가 seem이라든가 감각동사라든가 뭐 이런 애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얘가 문제예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형식 동사로 쓰인다라고 알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애들도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hold 같은 단어야. hold.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hold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태는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형식의 경우가 아니라 오형식의 경우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보어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이 둘 간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요. 무조건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합니다. 주어 동사 관계. 즉 더 쉽게 말하면 이 둘을요.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얘가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해보라고. 이 해석을 해서 말이 돼. 말이 되면은 목적격 보어예요. 이렇게 해석했는데 말이 이상해. 그러면 여긴 보어가 아니에요. 되니?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들아 주어 동사 목적어에 투부정사가 나왔다고 쳐볼게. 투부정사가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쓰인 건지 아니면 부사로 쓰여서 뭐뭐 하기 위해서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해석을 해서. 그럼 이때 어떻게 구분하라고? 이 둘을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 보라고. 주어 동사처럼. 이게 주어 동사처럼 해석되면 뭐야? 그럼 목적격 보어야. 주어 동사처럼 해석했는데 이상해. 그러면 수식어예요. 다른 거, 부사 같은 거. 됐어?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보어에 대한 요 기본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이게 얘가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어 개념은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명사 수식하는 거. 명사 수식은요, 간단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뒤로 꾸며줍니다. 형용사는요. 우리가 pretty girl이라고 하지 girl pretty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기본은 앞에서 뒤에요. 자, 그런데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에서 뒤로 꾸며줄 때는요. 이 형용사가 한 단어일 때입니다. 형용사가 한 단어. 근데 거꾸로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그럼 거꾸로 꾸며주는 경우는요.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일 때예요. 두 단어 이상.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분사랑 똑같아요. 분사도 우리가 한 단어면 ing나 pp가 앞에서 뒤로 수식하지만 두 단어 이상이면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게요.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용사에다가 전치사의 명사 이런 형태로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지울게. 예를 들면 만약에 full만 써볼게. full만 쓰면은 꽉 찬이란 뜻이죠. 그럼 이 한 단어가 꾸며준다면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됐어? 그런데 우리가 full 하면은 이제 수거가 있죠. full of가 있잖아. full of 뭐뭐로 가득 찬 이런 게 있죠. 그럼 full of 명사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형용사, 전치사, 명사가 나왔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하면 돼. 얘로 가득 찬 명사. 되니? 됐어요? 그래서 형용사 구의 형태가 나왔는지 아니면 형용사가 그냥 한 단어로 나왔는지 이거를 보고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면 됩니다. 됐죠? 아까 전에 그 문제 나왔을 때